안녕하세요. 부톡TV입니다. 저는 10년차 현직 세무사로서 회계 및 세무와 관련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회계인데요. 그 중에서도 많이 헷갈려 하시는 계정 과목 몇 개를 골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차변과 대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전 시간에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이고 자산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 부채나 자본도 함께 변동하면서 등호를 성립시킨다고 배웠습니다. 3억 원의 건물을 구입하는 경우 그 재원이 1억 원의 은행 대출과 2억 원의 내 수중의 돈이라면 회계상으로는 다음과 같이 차변과 대변으로 항목을 나누어 표시하게 되는데요. 이를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작성한다고 합니다. 복식부기란 하나의 거래가 발생한 경우에 자산, 부채, 자본을 인식하여 차변과 대변의 이중으로 이를 기록하고 그 합계가 일치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선 회계를 통한 재무보고의 주 목적은 이해관계자에게 기업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으므로 그 주체를 기업이 아닌 기업의 재무보고를 통해 의사결정을 할 이해관계자라고 전제하고 기업과 이해관계자 간의 거래를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해관계자가 기업에 빌려주는 돈을 대여금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빌린 돈, 즉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되겠네요. 이를 회계에서는 기업의 부채를 회계 처리할 때 이해관계자의 입장인 대여금의 대를 따와서 대변에 기록합니다. 이해관계자가 기업에서 빌린 돈은 차입금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빌려주는 돈, 즉 대여금이라면 자산이 되는데요. 기업의 자산을 회계 처리할 때 이해관계자의 입장인 차입금의 차를 따와서 차변에 기록합니다.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이므로 자본이 발생하거나 증가한 경우에는 부채처럼 대변에 기입합니다. 차변에는 자산의 증가를,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의 증가를 기록한다는 것을 알게 되셨다면 이제 오늘의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계정 과목들은 회계에서 채택하고 있는 발생주의라는 개념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발생주의란 현금 유출입이 있는 시점을 수익 및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거래나 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A회사가 4월 1일 100원을 미리 받고 4월 19일에 B회사에 500원짜리 자동차를 인도한 후에 잔금 400원은 4월 30일에 받는다는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에 앞서서 먼저 위 예시와 별개로 4월 19일에 A회사가 B회사에 차량을 인도하고 차량 가격 500원을 전부 받았다고 한다면 A회사는 4월 19일에 수익 인식 기준을 충족하였으므로 먼저 차변에 자산 계정인 현금 500원을 계상하고 대변에 수익 계정 500원을 계상합니다. 여기서 수익 계정은 현금이라는 자산이 유입되므로 현금은 차변에 기록하고 수익은 대변에 기록하여 등호를 성립시킵니다. 비용 계정은 수익과 반대로 현금이 빠져나가므로 차변에 기록합니다. B회사는 4월 19일에 500원의 차량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현금 500원이 지출되었으므로 자산의 감소로 보아 대변에 계상합니다. 이는 자산의 증가와 또 다른 자산의 감소로 인해 등호가 성립된 경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다시 처음에 예를 들었던 것을 토대로 4월 1일에 자동차가 인도되기 전에 100원의 현금을 A회사가 B회사로부터 미리 받았다고 해봅시다. 수익 인식 요건을 충족하기 전이기 때문에 A회사가 100원의 현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수익을 아직은 인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100원의 현금을 받았으므로 먼저 차변에 현금 100원을 기록하고 대변에 올 수 있는 부채, 여기서는 선수금 계정을 사용합니다. 선수금은 먼저 받은 돈을 말합니다. B회사는 현금이란 자산이 감소했으므로 대변에 현금 100원을 먼저 기록하고 차변에 올 수 있는 자산, 여기서는 선급금 계정을 사용합니다. 선급금은 먼저 준 돈을 말합니다. A회사는 4월 19일에 다음에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먼저 수익 계정을 대변에 500원을 계상하고 4월 1일 대변에 선수금 100원 계상했던 것을 차변에 기록함으로써 남아있는 부채 계정을 없애줍니다. 수익 인식 요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미리 받은 선수금 100원도 수익에 녹아서 사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4월 30일 잔액 400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차변에 올 수 있는 자산, 여기서는 미수금 계정을 사용합니다. 미수금은 아직 받지 못한 돈을 말합니다. B 회사는 500원의 차량을 받았으므로 차량 500원이란 자산을 먼저 차변에 인식하고 4월 1일에 계상했던 선급금 100원을 대변에 기록함으로써 남아있는 자산 계정을 없애줍니다. 이후 잔액 400원은 대변에 올 수 있는 부채, 여기서는 미지급금 계정을 사용합니다. 미지급금이란 아직 주지 못한 돈을 말합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네 가지는 모두 재무상태표의 계정 과목에 해당합니다.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작성하고 그와는 반대로 부채나 자본의 증가는 대변에 작성했습니다. 수익과 비용은 어땠나요? 수익은 현금의 증가를 불러오므로 현금의 증가는 차변, 수익은 등호 성립을 위해 대변을 사용했었죠. 비용은 수익과 반대로 차변에 계상했고요. 자산, 부채, 자본의 감소는 증가와 반대되는 변에 기록하면 되는데 이러한 것을 회계에서는 거래의 판료소라고 합니다.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기입하는데 전 시간의 자산은 미래의 현금의 유입을 가져오는 잠재력이 있는 것이라고 했었죠. 이게 자산의 정확한 정의는 아니지만 회계 초보자인 경우에는 좀 더 쉽게 자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수금과 선급금의 발생은 자산의 증가이므로 차변에 기록합니다. 재무상태표에서 자산으로 인식되는 미수, 선급과 관련된 계정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부채를 살펴볼까요? 부채는 미래의 현금 유출 잠재력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재무상태표에서 부채로 인식되는 선수, 미지급과 관련된 계정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은 처음 회계를 공부하면서 발생주의에 익숙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 제작해 보았습니다. 더 많은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찬 내용의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또 만나요.